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이죠, 청주에서 일어난 커피 석 잔 먹고 550만 원 물어줬다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고 강신업 TV에서도 방송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점주 측이 말이죠, 내가 피해자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강신업 TV로 연락이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 난 거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기사, 신문 기사는 별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강신업 TV는 말이죠, 거의 10만 명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해자가 나다 오히려 라고 얘기하는 점주, 이 점주의 얘기도 또 전해드릴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아르바이트생은 또 계속해서 말이죠, 점주의 얘기를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 게임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점주는 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생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점주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먼저 A씨입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자,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수능 보러 갔는데 매장에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NO!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등장을 하죠. 다음에 B씨가 있습니다. 이 B씨는 누구냐? B 매장의 점주입니다. B 매장.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이 프랜차이즈 이름은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B 매장의 점주가 B씨고, 그 다음에 C씨가 있습니다. C 매장의 점주입니다. 그런데 이 B 매장과 C 매장은 다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프랜차이즈. 근데 왜 B가 나오고 C가 나오느냐? 이 아르바이트생이 원래 B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C도 인력이 딸리면 C에 가서도 도와줬답니다. 파견식으로. 그러니까 B에 근무를 하면서 파견식으로 C 매장에 가서도 근무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 먼저 아르바이트생, 그 다음에 B 매장의 점주, C 매장의 점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이 말이죠, B 매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B 매장에서 너 지금 왜 여기 근무할 때, 근무가 끝나고 나서 공부하려고 간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근무할 때 너 여기서 무단으로 음료를 네 맘대로 먹고 또 뭐 포인트를 적립하고 뭐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 매장은 뭐냐? C 매장에 파견 가가지고서 근무를 할 때 여기서 음료 석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석 잔을 갖다가 매장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어느 날 하루 이걸 갖다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집으로 돈 안 내고. 그랬더니 이게 업무이상 횡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C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의 얘기는 뭐냐? 그냥 가져간 거 아니다. 폐기 음료였다. 폐기 음료. 폐기 음료는 그전에도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 매장의 점주는 뭐라고 말하냐? 폐기 음료라 하더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려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금 고소를 했던 사람은 이 C 매장의 점주입니다. C 매장의 점주. 이 C 매장의 점주가 누구를?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거죠. 그래서 B 매장은 뭐야? 고소는 안 하고 합의를 해서 B 매장의 점주는 55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아시고 제가 이제 기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음료 석 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 이제 C 매장에서 음료 석 잔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폐기 대상 음료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 측은 반복적인 음료 무단 제공과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반복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에 따르면 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도 수차례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 불거졌습니다. 이 A씨는 말이죠, 일을 그만둔 지 약 2달 뒤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석 잔 등
약 1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12,800원 업무상 횡령. 이거 말이죠. 글쎄요. 이 C씨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해당 음료가 폐기 대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바로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입니다. 반면 점주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C씨가 반박하는 겁니다.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경찰은 양측을 검토했어요. 일단 고소가 됐으니까, C씨가 고소를 했으니까. 근데 경찰은 어쨌든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업무상명이 된다고 보고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무혐의로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양측을 합의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C씨는 계속해서 엄벌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은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고,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보험 제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먼저 유튜브로 우리 방송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더 공론화되고 나서 이제 점주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B 매장 점주는 B 매장입니다. 550만 원 뜯어냈다고 보다도 받아냈다고 봅시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이 B 매장 점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약 5개월 근무하는 동안 지인들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지인들 아는 친구들 오고 그러면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했는가 보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35만 원은 이제 새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얘기네요. 10월 9일 이 아르바이트생을 불러다가 충을 했고,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인정해서 반성문도 작성했고, 그래서 550만 원 받은 거다. 이 550만 원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분명히 여기 개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자, 어쨌든 간에 근데 35만 원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55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B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점주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씨가 돌연 공갈과 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 그러니까 35만 원 피해를 끼쳤다고 봐가지고 550만 원 반성문 받고서 550만 원 받았는데, 자, 이 학생이 B를 이제 고소한 거야. C는 학생을 고소한 거고, 이 학생이 B를 고소한 거야. 자, 그래서 공갈과 협박으로.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고소를 했느냐? 이 학생이 B를 먼저 고소한 거야. 학생이 B를 공갈과 협박으로 550만 원 뜯어냈다고.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니까 C가 A를 고소했다는 거야. 그런데 C는 또 그거 A를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료수 석잔 갖고 고소한 건 C야. 그리고 B는 고소를 한 게 아니라 합의금을 받아낸 거고, 합의금을 뜯겼다고 생각한 아르바이트생이 그 합의금을 받아간 B를 고소한 거야. 그런데 B는 어쨌든 여기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답니다. 공갈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자기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주 B의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인 점주가 대래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떤 협박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갈 협박 한 적 없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공갈 협박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없대. B는 35만 원 가져갔다고 말하는데 A는 일체 없다. 당시에는 강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지를 실토하게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이죠. B에서 하나도 가져간 적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 더 수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실게임하고 거짓말 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는 말이죠. 학생이 35만 원 상당을 갖다가 무단으로 제조해 갔다. 자기 지인들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B에서 학생은 말이죠. 일체 없다. B에서. 그럼 550만 원 그냥 뜯겠다는 말 아니야. 이거 B하고 A 이거 거짓말 탐지기 이거 대고 말이죠. 끝까지 수사하세요.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이 C는 여기는 이제 커피 석잔 가져갔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건데, 이 커피 석잔 더구나 이 학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폐기 처분 대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세요. 폐기 처분 대상이 과연
이 폐기 처분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폐기 처분 대상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끝까지 밝히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금액은 작지만 말이죠, 아주 여기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인간 이 추악한 욕심이 여기 드글드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말이 뭔지 몰라요. 이 좀 전에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억울하면 말이야 다시 끝까지 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심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후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청주에서 일어난 커피 석잔 550만 원. 후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커피 석잔, 요거는 그냥 이 사람은 고소만 한 거고, 550만 원 받은 사람은 B씨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석잔이 정확히 550만 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로 보면 말이죠, 커피 석잔 550만 원, 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후속 보도, 커피 석잔 550만 원 후속 보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을 그렇게 달아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탐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심리학 박사가 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에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 좋은지,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설사 말이죠, 이 커피를 좀 먹었다가 치더라도 35만 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아는 사람들한테 줬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정도 돈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간에 인간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